질문이 정확하게 어떤 거지? 메모리랑 주소라는 거야.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뭐 0x0000부터 0x ff 이렇게 있을 때 주소를 보는 방법이란 게 어떤 거지? 이제 307 번지에 있는 거를 0307에 있는 여기에 이제 메모리에 액세스해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 그럼 여기 이제 메모리 주소에 데이터를 쓰라는 얘기지. 그 이제 여기 메모리에 쓰려면은 어떻게 써야 돼? 우리가 명령어에. 그렇지. STS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0x0307 쓰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뭐 어떤 뭐 20번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0307에 이제 데이터 쓸 수 있지. 근데 여기서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그거 내가 보여줄게. 홈워크 하는데 별 문제 없이 다 잘 됐나요? 문제 있는 사람, 뭐 실행이 안 된다고 하는 학생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실행이 잘 안 되지? 에러가 계속 뜨나? 얘기를 해줘야지 그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텐데 못하면 계속 이제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그 방금 학생 질문했는 것처럼 지난 시간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의 문제 6장 문제가 어딨나? 어디 갔지? 이거죠. 데이터가 이제 두 개가 몇 비트짜리인가 이 데이터가? 16비트.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헥사로 해서 4비트짜리. 그래서 지금 우리는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다루니까 레지스터 하나에 지금 8비트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16비트 데이터를 다뤄라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자체가 그냥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냥 레지스터 넣으면 에러가 뜹니다. 당연히. 그런데 요거를 이제 306하고 307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는 데이터는 낮은 주소에, 높은 자리에 있는 데이터는 높은 주소에. 이게 리틀 엔디안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를 넣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메모리의 데이터가 사이즈가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메모리 사이즈. 우리가 메모리에 들어간 데이터가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지금? 8비트 데이터를 쓰죠. 그러니까 1바이트짜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306이 여기 있고 307 뭐 여기에 메모리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306에 낮은 자리에 2개 1바이트짜리 그러면은 뭡니까? 80하고 F4하고 더 있는 값을 여기다 저장하라는 뜻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2개 자리 숫자 0F하고 00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여기 저장하라. 그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자 그거대로 우리가 좀 글자 보이나요? 키우는 방법 있나? 에디트 잘 못 찾겠네. 좀 잘 보이나? 지 뒤에 잘 안 보여? 출석? 나중에 해줄게. 보입니까 지금?
잘 안 보여? 좀 키워야 좋겠는데. 아, 됐네. 아, 됐네. 보여? 예. 자,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숫자를 각 레지스터에 2개 로딩을 합니다. LDI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2개를 더하죠. 더해서 이제 R16하고 R17하고 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거를 이제 18, 19 해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더할 때 캐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캐리를 포함해서 더셈을 하는 게 이제 ADC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 그러면 캐리를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 안 배웠죠. ADC라는 거는 어쨌든 캐리를 포함해서 2개를 더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높은 자리 숫자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장할 때 낮은 자리는 지금 R16에 저장돼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거는 R18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6, 307. 그래서 각각 8비트 자리가 데이터가 2개가 들어가도록. 여기 R 점프라는 건 오늘 배우겠지만 스타트가 여기 이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요거를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다 해봤겠지만, 자, 여기 있는 이제 스타트 디버깅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이 계속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렇게 실행해서 해도 되고 여기 뭐 스텝 인투 하고 스텝 오버 이렇게 있죠. 요걸 선택해도 이제 실행을 하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2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스텝 인투는 한 라인 이렇게 실행하는 거고 스텝 오버는 우리 어떤 펑션을 만들어 놨을 때 그 펑션을 전체 실행하고 리턴해 주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덩어리째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스텝 오버.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 복잡하지 않으니까 스텝 인트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안 뜬다 그러면 요 위에 보면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하면 여기 이제 프로세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메모리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IRM 하면 여기 우리 주소가 쭉 있죠. 앞에서 배웠던 이제 CPU가 하고 그다음 메모리 2개만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고 요 오른쪽 이제 왼쪽 밑에 아래쪽에 와치라고 있습니다. 와치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레지스터 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것만 실제로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추가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부분만 여기 이제 일일이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등록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거는 프로세스 상태고, 자, 여기서 이제 스텝 인투로 하면 한 개씩 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자, R16에 80이 이제 요거 등록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0에서부터 1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스텝 인투 누르면 R17의 F4가 여기 값이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누르면 이제 더한 값이 R16에 들어갔죠. R16에 74라는 것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요 캐리가 발생한 게 보이죠. 자, 근데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될 게, add라는 이렇게 명령을 하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연산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 이후에 우리가 ADC를 하기 전에 어떤 add나 어떤 arithmetic한 오퍼레이션 해버리면 이 캐리 이게 바뀌죠. 그래서 사실은 요 add를 ADC 하기 전에 바로 넣는 게 더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중간에 이제 이게 중간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변경시킬 여지가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높은 자리 2개의 숫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8, 19번 해서 2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더한 캐리를 포함해서 더한 자, 값이 이제 R18번에 들어가서 10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R8에 10이라는 헥사 값이죠. 0x10. 그 다음에 R16에 74.
자,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16에 있는 거를 낮은 자리에 306에 넣고 R18에 있는 걸 307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STS 지난 시간에 배웠는 것 두 개 하면 R306번지 그 다음에 307 넣습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실제로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제 보려면은 요 데이터 램 있죠. 램 여기에 보면은 지금 주소가 이제 EBA부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쭉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면 30F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30번지쯤 될 겁니다. 그래서 741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보이죠. 보이나요? 정확하게 주소가 6인지는 잘 모르겠죠. 여기가 주소가 어쨌든 여기에 배열을 정확하게 306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 주소가 74910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 번지에 있는 게 높은 자리가 10, 그 다음에 306에 있는 게 74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치에 했던 거 등록했던 요 레지스터 값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자 여기 헥사 값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데이터 타입을 바꿀 수 있는 요거 하면 이제 실제 데시말 값은 뭔지 이렇게 보입니다. 클릭해서 헥사 값으로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질문. 집에서 하는데 LDI에 R20, R21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됐는데 R1, R0 이런 식으로 넣어서 실행했을 때 invalid register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R0, R1은 기본 우리가 연산할 때 디폴트로 사용하는 컴파일러에서 그리 지정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저가 쓸 수 있는 거는 그 앞에 있는 3개 정도는 비워놓고 그 뒤부터 쓰면은 별 문제 없이 컴파일이 돼요. 컴파일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예. 마찬가지. 이따가 이제 배우겠지만, 그 어셈블러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메모리가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 하이라는 여기 이제 어셈블러에 드는 디렉티브 중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손쉽게 메모리 로우 하이 주소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여기 이제 숫자가 뭐였죠? 예를 들면 0x 107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에 로 해서 해주면 여기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한 바이트 하이 하면 하이 해주면 여기 있는 하이 있는 데이터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테크니컬한 거는 나중에 조금씩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보내놓고 동작 원리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뮬레이터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제 충분히 알겠죠? 집에서 잘 안 되는 학생이 이제 없나요? 그래서 요거를 그 전에 이제 요거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실행할 때 빌드에서 컴파일을 해야 이렇게 이제 에러 없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뮬레이터 쪽이고 여기에 보면 툴에 보면 디바이스 프로그램 보면 이제 지금 나는 시뮬레이터를 선택했죠.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실제 할 때는 STM 내가 요 프로그램을 깔아놨는데 여러분도 이거 없이도 시뮬레이션만 하려면은 이 USB 드라이버는 안 깔아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해서 이제 나중에 어플라이하면 실제 하드웨어와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시뮬레이터로만 이용해서 하려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공지할 게 내일 제가 이제 백신을 맞는데 별 탈이 없으면 그냥 수업하면 되는데 혹시나 이제 몸이 안 좋을 수가 있다고 요즘 어떨지 모르니까 목요일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오늘 수업이 브랜치 콜 함수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고는 굉장히 또 어셈블러가 여러분들 갑자기 어려워졌다 이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숙제를 하는 게 어떤가, 프로그램 하는 거. 그래서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대답 수업할까 그냥?
목요일 뭘 하냐면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 교재에 보면 어셈블러 실제로 여기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제가 많이 쓰이는 그런 사례라서 요 중에 여러분들이 한 5개 정도만 실제 여기에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타이핑에서 5개 여러분 선택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됐나요? 그거는 내가 과제 거기에 등록을 해 놓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에서 실행 결과를 했는 거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하면은 다 해결이 될 것 같다. 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어셈블러 우리가 인스트럭션 셋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크게 분류를 하면 이제 이렇게 5개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제 앞에 했던 수리적인 연산과 로직 하는 거, 뭐 add라든지 and or 이런 게 있고, 자 그다음에 branch라는 게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branch라는 거는 명령어를 실행하다가 갑자기 다른 함수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소로 이제 뛰어가서 어떤 명령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그런 명령. 그다음 데이터 전달하는 거, A 레지스터에서 B로 또는 메모리에서 이동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LDS, 뭐 SDS 이런 거 있죠.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비트 오퍼레이션 하는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비트 한 비트를 다룰 수 있다는 거. 전자공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보면 하드웨어를 다루다 보면 한 비트 한 비트씩 별도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그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실제 하드웨어 LED에 불을 켜거나 어떤 스위치의 온오프 상태를 확인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CU를 컨트롤하는 인스트럭션.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는 5가지.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RD, RS 이제 뒤에 여러분들 아규먼트로 쓰는 그런 명령어에 이제 포함된 오퍼랜드죠. 오퍼랜드에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R register destination이고 source고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constant 데이터를 쓸 때, 그다음 비트, 그다음에 여기는 status register, XYZ 우리 레지스터 마지막에 있는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죠. X는 26, 27번, Y는 28, 29번, 그 다음에 G는 31, 3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little endian을 써서 주소를 저장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Q라고 있는 거는 이제 displacement. displacement는 현재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 대략적인 거는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arithmetic and logic 하고, 그 다음 move, 그 다음 bit operation 하는 거, 비트를 이동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이동하는 거는 이런 형태. 지금 요거는 배웠죠. LDR, LDS, SDS, in, out 이 정도 배웠죠. 오늘 이따가 push, pop 배우게 될 거고, move라는 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AVR에 있는 인스트럭션 데이터 무브먼트 하는 이제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다 쓰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핵심되는 몇 가지만 우리가 알면 되고, 그렇게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로 이동하는 것, 그게 이제 move가 되겠습니다. MOV.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load LDI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LD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indirect에서 LD하고 뭐가 다르나요? LD, load indirect. X가 주소가 되죠. 그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를 레지스터로 가져올 때 LD를 쓰는 거예요. 차이점을 알겠나요? 예. 메모리 주소에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어떤 메모리에 데이터를 이렇게 로딩할 때 LD라는 걸 많이 쓰고. 그다음 LDD는 어떤 주소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만큼 이동된 값. 그래서 LD에서 LDD 여기 있죠. Q 값을 우리가 줘가지고 얼마만큼 떨어진 메모리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자, 이게 로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어도 마찬가지 ST 있고 STD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S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로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PM, 자, 그리고 이제 in, out 있고 푸시파 이런 형태. 자, 지금은 몇 가지 LDS, LDI 이런 것만 지금 알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이런 명령어가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아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하고 수치적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의 INC는 뭘까요, 이게? increase, decrease. 한 비트 증가, 한 비트 감소 할 때 쓰는 거. 클리어는 0으로 만드는 거. 클리어. TST가 뭐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 어떤 비트를 테스트해서 0인지 1인지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 자, 이번 전반적으로 있는 건 이만큼 쭉 있습니다. 자,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증가하는 거. MUL은 멀티플라이 곱셈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2개 곱해서, 자, 얘가 MUL 쓰면은 어떻게 된가요? 자, RD하고 RR 2개를 곱한 결과를 하는데 저장을 어디 하냐면 8비트 2개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릿수가 늘죠. 그러면 얘를 어디 저장하냐면 쭉 보면 R0, R1에 저장하게 돼 있어요. 예명령. 그래서 R0, R1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에 저장하게 돼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뭐 다른 연산 이런 기능들도 쭉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일단 배우게 돼요. 자, 그런 특징이 있고 여기 TST 있네요. 테스트해서 어떤 레지스터 값이 제로인지 아닌지. 자, 그럼 TST 어떤 레지스터 하면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요 결과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뭘까?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제로에 있는 플래그를 1인지 0인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용도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점프와 뭐 브랜치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종류별로 쭉 나누는데 요 SB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한 비트 한 비트를 체크해서 브랜치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여기는 점프는 내가 임의적으로 어떤 주소로 명령어를 이동할 때, 그 다음 함수 콜을 해서 리턴할 때, 그 다음 컴페어, 그 다음에 두 레지스터 값이 같은지 다른지, 아니면 이제 크거나 작은지 이제 그런 것들. 자, 오늘 요걸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가 브랜치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는 이와 같이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 자, 한 비트씩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SBI, SBC, CBI, 한 비트를 1로 만들거나 0으로 만드는 이런 용도. 나중에 하나씩 이제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어쨌든 NOP는 뭡니까? 많이 써요. No Operation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클럭을 잡아먹는 겁니다. 이걸 왜 쓸까요? CPU가 일을 안 하고 왜 No Operation을 쓸까? 시간 지연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센서 가지고 초음파 센서로 쏘면 이제 얼마 동안 걸렸는지 알아야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카운팅을 하면 쭉 해서 타임 시간 지연을 해서 할 때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No Operation 했습니다. 자, 그런 비트가 이와 같이 쭉 있고, 그래서 이제 큰 카테고리로 살펴보면, 자, 플로우 컨트롤 아까 있었죠. 그래서 명령어를 왔다 갔다 이동할 용도로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비트 오퍼레이션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무브하는, 로드 스토어하는 그런 형태. 자, 그 다음에 로지컬 오퍼레이션, 아스메트릭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타 노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개수를 정도 해보면 여러분들 실제로 인스트럭션 알고 이제 활용하는 정도가 한 30개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C로 이제 해서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제 어셈블러를 이렇게 바꿔주죠. 그래서 여러분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진짜 컴팩트하게 옵티마이즈 하려면 여러분이 직접 어셈블러 짜면 제일 컴팩트하게 이제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로직을 해서 C로 짜보고 뭐 예를 들면 폼은 해서 뭔가 1부터 100까지 다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짰는 거하고 어셈블러로 하면 어셈블러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짜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 자 오늘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 목요일날 퀴즈를 치는 게 낫나? 어떤 게 좋습니까? 그럼 실력 향상에 더 도움 될 것 같은데. 대답이 없네요. 그게 수긍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져가나.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AVR 아키텍처, 우리가 CPU와 메모리, CPU 안에 있는 컴포넌트와 메모리를 가지고 기본적인 어셈블리 랭귀지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배웠습니다. 그 이미디어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LDI, 그리고 이제 두 개 알스메딕 로직 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 IO에 읽어드리고 저장하는 거, 그리고 리스크와 시스가 아키텍처의 차이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점프 앤 콜 두 개는 이제 비슷한데 중간에 활용되는 메커니즘이 조금 다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지금 보면 CPU가 있으면 자 여기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가 있죠. 여기에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얘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놈을 가지고 여기 이제 지시하는 데이터가 여기 이제 CPU의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 내 어느 위치를 내가 이동하고 싶다 하는 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핸들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막 이렇게 짜가지고 프로그램 카운터의 어떤 값을 임의로 내가 값을 여기에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에도 써버리면 동작하는 게 갑자기 이제 다른 쪽에 주소가 띄어져. 그래서 어셈블러 프로그램 하다 프로세서가 이제 이상하게 동작이 잘 안 되는 이런 현상도 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는 여러분들 그런 건 없죠. 프로세서가 이제 동작이 멈추거나 그런 게 이제 잘 없는 거죠. 어쨌든 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방법, 점프 앤 콜. 그래서 핵심은 콜에는 이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스택이라는 메모리를 여러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스택이라는 거는 메모리 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메모리에 이 스택의 영역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스택을 쓰겠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메모리 저장이 되죠. 이게 왜 쓰는지 그 이유는 이제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콜이라는 거는 언제 쓰느냐?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짜면 서브루틴을 짜죠. 어떤 더셈일 할 때 add하는 어떤 서브루틴을 짜거나 할 때 이와 같이 콜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그래서 점프와 콜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는 한 인스트럭션 한 개씩 실행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C 프로그램 짜는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B 더하기 C를 A에 저장하고 C에 마이너스 2를 해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여러분 짜죠. 물론 이제 위에 제대로 하면 이제 변수 디파인을 해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인스트럭션 한 개씩 해주고 그 인스트럭션에는 프로그램의 주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보면은 이제 3번지에 4번지 라인, 5번 라인 이렇게 한 라인씩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느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프로그램 실행되는 순서를 바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디셔널 또는 루프문 또는 이제 콜링 펑션 이 세 가지 경우에
내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명령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다른 쪽에 일을 할 일이 생깁니다. 자, 그게 프로그램에 종종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의 값은 2를 저장하고 C의 값은 3을 저장했습니다. 자, 여기 조건문이 나오죠. 자, A가 8이면 C에 6을 저장하고 아니면 C에 7을 저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원래 3번, 4번, 5번 라인을 했는데 A에는 지금 얼마가 저장되어 있나요? 2가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6번 라인이 실행이 안 되죠. 원래는 순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7번 라인부터 해서 실행되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건이 되면 우리가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가 더하기 1씩 해서 순차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안 하고 어떤 특정 위치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뀌어야 되죠. 자,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제 포문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A는 2고, A가 4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해서 5번 라인을 반복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위로 4번, 5번 반복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위치가 4번, 5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면 4번 라인에 지금 명령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펑션 1이라는 걸 호출을 하죠. 그럼 펑션 1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메모리의 다른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8번 라인 주소에. 자, 그러면 얘가 6번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8번을 뛰어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얘 함수 호출이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얘 끝나고 나면 다시 어디 몇 번 라인? 6번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함수 호출하는 거 이거를 내가 6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걸 저장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자, 그때 사용되는 게 스택입니다. 리턴해야 될 주소를 저장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메커니즘 CPU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해 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셈블러리 랭귀지에서는 CPU 인스트럭션이 다음 넥스트 인스트럭션, 자동 이게 디폴트는 넥스트예요. 우리가 인스트럭션 한 개 실행하면 그 다음 라인에 있는 게 디폴트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더하기 1씩 항상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패치하고 익스큐션하고. 자, 그런데 자, 디폴트는 그렇게 동작하는데 때에 따라서 다음 명령 아니라 인스트럭션 새로운데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가 이제 두 가지, 점프와 콜입니다. 점프는 이제 앞에 있던 어떤 컨디션 또는 내가 원하는 주소에 다이렉트로 이제 명령어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거고, 콜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펑션 콜링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점프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뀝니다. 점프 명령어가. 자, 그러면 다음 명령어가 아니라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점프 명령어입니다. 자, 점프 명령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unconditional 점프와 conditional 점프. unconditional 점프는 그냥 내가 점프해야 할 주소를 다이렉트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카운터로 이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에 다이렉트로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떤 주소로 보내고 싶다. 자, 그러면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것 중에 명령어 대표적인 게 R 점프와 점프가 있습니다. R 점프는 R이 뭐냐면 relative입니다. 상대적인 거.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비교적 가까운 근거리에 점프할 때 R 점프를 쓰고, 그냥 점프는 아주 긴 거리. 그래서 여기 점프하는 주소가 멀리 뛰려면 데이터가 커야 되죠. 주소 체계가. 그래서 얘는 5바이트를 씁니다. 명령어가. 왜냐하면 긴 주소를 저장해야 되니까. R 점프는 우리가 2바이트, 아마 2바이트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점프할 때 사용해요. 그리고 여러분 프로그램할 때는 점프를 쓸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명령어가 5바이트나 잡아먹으면서 가까운 데 이동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R점프를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게 unconditional 점프고, 자, conditional 점프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컨디션을 만족하면 원하는 대로 점프를 하고, 아니면 타겟 로케이션에 갈 수 있고, 이제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먼저 unconditional 점프부터 보겠습니다. unconditional 점프는 R 점프, 그다음 점프, I 점프 있습니다. I 점프는 indirect 점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명령어를 보면 R16에 0을 넣고 17에 2를 넣고 그다음 두 개를 더해서 자, L1 해서 콜론이 찍혀 있죠. 자, 여기는 뭐냐면 레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어가 가지는 위치를 명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L4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콜론을 찍어서 앞에 요거를 써주면, 그래서 R 점프할 때 일일이 여기에서 있는 내가 숫자를 하면서 메모리에 어디 있는지 이렇게 적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레이블을 적어주면 이 레이블의 위치로 해서 R 점프하면 바로 이제 3번 주소로 명령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다가 R 점프로 만나면 이 레이블을 위치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짜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명령어를 이동하고 싶다 했을 때 R 점프 저게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3번과 4번이 계속 반복되겠죠, 지금. 저렇게 해주면. 그래서 relative 점프 해서 1번 다시 내려오고 해서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점프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점프를 하는 방법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를 값을 변화시키는 주는 방법. 자,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에 직접 어떤 값을 주는 거. 또 하나는 프로그램 카운터 기존의 값에서 어떤 만큼 렐러티브한 어떤 값을 만큼 더해서 이렇게 R 점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기존에 있는데 얼만큼 이동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레지스터 32개 중에 맨 마지막에 G 레지스터 있었죠. 자, 주소를 넣는, 여기에다가 주소를 넣어주고 이 G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에 넣는, 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걸 레지스터 안에 어떤 주소가 들어가 있는 형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주소 체계 중에 indirect addressing 메소드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direct, 그 다음에 요거는 indirect, 요거는 이제 direct 중에서 relative 다이렉트 방법,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코드 인스트럭션 명령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점프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바이트죠. 5바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프에 대한 니모닉, 실제 이게 점프 명령어라고 명명된 게 이제 요게 색깔 칠해진 요게 이제 실제 점프 명령어가 됩니다. 나머지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비트인가요? 24,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30비트가 되네요. 이만큼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그러면 얼만큼 뛸 수가 있어요, 점프하면. 주소가 30비트, 2에 30승. 얼마예요? 2에 20승은 1메가. 맞나요? 네. 2에 30승은 1기가. 그 정도 어쨌든 우리가 뛰어갈 수 있도록, 메모리 주소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이걸 순차적으로 그냥 명령어 점프 명령하고 그다음 오퍼런드 뒤에 붙여서 안 했느냐? 이건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드웨어 설계하다 보니까 이제 명령어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고 나머지를 선으로 연결해서 주소에 점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퍼랜드가 이만큼 해서 점프를 할 수가 있다. 자, 기억해야 될 거는 점프는 5바이트를 사용한다, 명령어가. 자, 실제로 사용되는 걸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면 그대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R16에 15, 그 다음에 17에 5를 넣고 점프해서 레이블 이름을 적었죠. 그래서 레이블 언더바 네임 하면 아래쪽에 이제 6번에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자, 저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 명령어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니모닉 OP 코드와 오퍼랜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6번이라는 게 이 명령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이제 인스트럭션 해석하는, 자, 그런 프로그램 회로가 어떻게 되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지금 02죠. 04로 원래 돼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값이 06으로 뛰어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렇게 해서 6번지에 있는 레이블 네임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점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드웨어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순서를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7번. 자, 그 다음에 점프 또 레이블 네임 돼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다시 6번지로 명령이 다시 되겠죠. 이 코드가.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렐러티브 점프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 카운터에다가 원래 있는 값에 오퍼랜드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명령어의 개수는 2바이트입니다. 근데 앞에서 자, 여기 조금 예. 렐러티브 점프. 그래서 오퍼랜드가 이제 여기 있는데 요 숫자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점프해야 될 주사가 아니고 현재의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값에서 요만큼 더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비트 수만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굉장히 길게 짜가지고 만약에 이제 100메가 정도 프로그램 메모리에 있는 걸 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걸 점프하려면은 렐러티브 점프는 안 되겠죠. 못 뛰어가겠죠. 왜냐하면 비트 수가 지금 보면 몇 개예요? 요 정도 숫자만큼 밖에 못 가는 거죠. 주소를 어드레싱 할 수 있는 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렐러티브 점프와 점프의 차이. 자,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점프 명령어가 이제 G 레지스터에 있는, 그래서 G 레지스터는 16비트죠. 16비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 카운트에 값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왜 이렇게 쓸까요?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다이렉트 해줬고, 렐러티브에서 하는 방법을 했고, 또 인다이렉트를 굳이 해서 왜 주소를 저렇게 지정을 할까? 자, 그 이유는 메모리에 우리가 이제 어느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주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렇게 주소 체계가 바뀌어져야 되죠. 자, 그러면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만 이렇게 바꿔주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자동으로 이제 그 어느 특정 주소를 이렇게 지정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더하기 해서 만약에 주소 체계를 더하고 빼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려면 G 레지스터 값을 바꿔주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걸 바꾸게 용이하다는 거죠. 프로그램 카운터를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 주소의 레지스터 값을 바꿔서 데이터 액세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해주기 용도로 인다이렉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이런 거는 실제로 짜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유용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R 점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R 점프를 해주면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금 2번지에서 지금 프로그램 카운터는 2라고 돼 있죠. 그리고 렐러티브 점프에 요 뛰어갈 거는 이제 5번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얼마 값이 됐냐면 플러스 3 하고 렐러티브 2만큼 되죠. 그래서 결과는 5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5가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마찬가지 여기에서 자동으로 계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주소가 얼마인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하드웨어가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컨디셔널 점프 조금 여기에 이제 복잡을 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는 unconditional 점프. 그래서 점프와 relative indirect 점프 이렇게 했는데 컨디셔널 점프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BR 앞에 이제 BR 돼 있는 건 브랜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점프 컨디셔널 점프의 명령의 종류가 됩니다.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자, 근데 어떤 컨디션을 보는 거는 뭘 보느냐? 그래서 이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여기 있는 보면 S가 사인이죠. 사인, 그다음에 오버플로우, 네거티브, 제로, 캐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플래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컨디셔널 점프가 동작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BR EQ를 보면 equal 제로입니다. 그래서 G 레지스터의 값을 봅니다. 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이름은 SREG고 이 레지스터 안에 G에 해당되는 부분이 1이 되면 점프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보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메모리 맵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자, 여기 있죠. 자, 큰 그림부터 먼저 보면 자, 요 그림을 봤었죠. 자, 여기가 레지스터 32개 제너럴 퍼포즈, 그 다음에 IO 레지스터 스페셜 퍼포즈 레지스터에서 몇 개냐 64개 있다고 했습니다. 64개 번지수가 이제 메모리에 여기서부터 OF까지 여기에 맨 마지막에 이제 있는 게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입니다. 메모리 주소에 액세스 하려면 OF로 하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바로 액세스 할 수 있어요. 8개가 있죠. 그러니까 IT, 그 다음에 DM, 사인하고 제로, 캐리 이런 데이터를. 자, 실제로 IO 레지스터를 내용을 전체를 보는 게 이제 여기에 있죠. 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여기에 이제 0번지부터 쭉 해서 64개. 요거 3F라 있습니다. 5F고 여기서 보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 레지스터가 여기 있죠. SP 하이, SPL.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기 SREG 위치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로 액세스 할 수도 있고 IO로도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레지스터의 제로를 체크해서 브랜치하는 게 equal. 그 not equal이면 0일 때 점프. 쉽죠? 예. 자, 그 다음에 BRCS는 뭐냐? 자, 요는 캐리입니다. C는. 자, 요 밑에 거는 이제 나중에 보고 CS, CC. 그럼 캐리, 셋, 캐리, 클리어. 그래서 캐리는 맨 끝에 있는 거죠. 캐리가 1이면 점프, 클리어 0이면 점프. 됐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개 레지스터 값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캐리가 셋되고 뭐 리셋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조건에 따라서 브랜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크거나 작거나는 사인 비트를 여기에 보기도 합니다. 자, 사인은 우리 했지만 더하기냐 빼기냐 그렇게 할 때 어쨌든 그런 용도가 있고, 여기 이제 T 플래그가 셋되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I 플래그. I는 이제 인터럽트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는 거는 4개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BREQ, BRNE, CS, CC 됐네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LO, SH, SH, SEM or hig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요 두 개 이용하면 돼요. 나중에 크거나 작다 뭐 GE, LT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인을 이용한 거. 지금 어쨌든 4개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컨디셔널 점프를 사용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일 좀 혼동되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자, A에서 B를 빼서 만약에 자 A에서 B를 뺐을 때 언제 캐리가 발생하나요? 캐리가 발생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A가 만약에 0x A가 캐리가 자, 3이라 하겠습니다. 0, 0, 1, 1 하면 3이죠. 자, 그 다음에 B가 0x 0, 1, 0, 0 이렇게 하면 자, A가 크나요? B가 크나요? 모르겠나? B가 크죠 지금? 얘는 얼마예요? 4고 얘는 3이죠. 눈에 들어오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뺄 때는 어떻게 하나요? 2의 보수로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요? 0x 1, 0, 1, 1에서 1을 더하죠. 그러면 1, 0, 0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B 됐습니까? 자, 여기서 두 개 더하면 되죠. 더해서 얻은 결과가 0x 1, 1, 1,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양의 수를 두 개 했는데 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릿수가 1이죠. 양인가요? 음인가요? 지금? 음의 숫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의 숫자가 캐리가 발생했나요? 했나 안 했나? 아니, 왜 대답이 아무도 발생했어? 왜? 캐리는 발생 안 한 것 같은데? 뭘 계산을 잘못했나? 자, B가 분명히 지금 크죠, 지금? 큰 거에서 빼면은, 자, 음의 숫자는 10, 11. 그래서 더하기 1. 그러면 11, 00. 더하면 1111. 어디서 캐리가 발생했다는 거죠? 요게 지금 요 세 자리 숫자죠, 지금. 만약에 세 자리 숫자면 요게 이제 캐리가 발생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리 숫자로 보면. 맞나요? 자, 그래서 작은 수에서 이제 큰 수를 뺄 때 캐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그 8비트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20에서 자, 문제가 뭐냐면 자, R22, 21하고 같으면 자, R22를 증가시키시오. 자, 같은 거는 앞에 뭐라 했나요? 브랜치 할 때 BR, EQ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같으면 요 고비는 자, 두 개가 같으면 21을 증가시키고 아니면 이걸 뛰어넘어야 되죠. 그래서 자, 요 레이블을 어떻게 하면 넥스 뛰어넘는 걸 넥스트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레지스터 값을 뺍니다. 빼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자, 제로면 G 스테터스 레지스터에 제로의 플래그가 1이 되죠. 자, 그 1이 되면 자, 나디컬이면 같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0이 되면 다음 명령어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순서도를 실행할 수 있게. 헷갈리나 이게? 이해됐나요? 자, 왜 brne 하니까 요걸 명령을 쓰게 되나요? 자, 요거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 빼고 난 다음에 자, 같은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상관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R22를 인크리즈 하죠? 맞나요? 그럼 요거 그대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자, 요거를 인크리즈 하는 걸 실행을 시키고 싶지 않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다 체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같으면 요거 실행되지만 자,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는 얘기예요. 너 요거 넥스트로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 이해되나요? 조금 헷갈리죠, 자꾸. 그래서 브랜치 하는 게 제일 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짜기가 이제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R22 자체에다가 그 값에 그냥 증가시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를 프로그램 짜시오 하면은 R20에서 21이 같으냐 하는 거는 무조건 빼야 됩니다. 왜? 안 빼고 이거를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플래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빼야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서 요건 이제 제로 플래그를 체크를 해서 넥스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앞에 자, R26보다 R24가 작으면 R21을 증가시키시오. 자,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한다?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캐리가 발생하죠. 이제 그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캐리가 자, 요거 뺐을 때 캐리가 발생하죠. 맞나요? 발생하면 요거 없다고 생각해요. 캐리가 발생하면 그냥 얘를 실행을 시켜요. 맞죠? 그럼 캐리가 발생 안 할 때는 이걸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 캐리가 발생 안 한다는 얘기는 캐리가 클리어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BRCC를 해야 돼요. 헷갈립니다. equal 그 다음에 이게 branch carry clear 했을 때 여기 넘어가도록 얘를 실행을 안 시키고 넘어간다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6에서 24를 빼 조건을 요걸 만족합니다.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하면 자, 여기 요거 실행 안 하고 여기다 넘어갑니다. 캐리가 셋 됐을 때 넘어가요. 만약에 if 만약에 했을 때 어떤 점프해서 명령어를 뭐 다르게 짜도 되겠죠. 여기서 체크해서 내가 원하는 레이블로 BRCS 해서 레이블로 넘어간 다음에 이거 실행해도 되겠죠. 그렇게 짜도 됩니다. 자, 지금은 순차적으로 실행될 때 만약에 이 명령어를 뛰어넘고 싶을 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R26이 2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시키시오. 자, 크거나 같다는 거는 자, 요것도 마찬가지 R26에서 24를 뺍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할 때는 얘를 해주죠. 근데 이걸 만족 안 할 때가 어째? 캐리가 셋 되는 거죠. 캐리가 셋 될 때 이렇게 점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R24가 클 때죠. R24가 클 때 되면 얘 빼면은 캐리가 셋 돼버리죠. 맞죠? R24가 더 클 때 캐리가 셋 돼서 점프됩니다. 그래서 직접 해봐야지. 지금 보면 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플로우 차트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짠다고 했을 때
자, 체크를 합니다. R20과 21을 비교해서 자, R20이 크면 자, 21을 증가시키고 만약에 아니면 21을 감소시키시오. 그 다음에 이제 R17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순차적으로 이걸 짜죠. R21을 증가시키는 걸로 하고 앞에 했던 것처럼 만족 안 하면 얘를 감소시키는 걸 해주고 자 그러면 얘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R17 그 다음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야 되는 거죠. 자, 어셈블러 솔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17에 넣고 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R21에서 20을 뺐죠. 자, 그 얘기는 R20이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R20이 더 크게 되는 경우 만족하는 경우죠. 자, 그렇게 되면 캐리가 셋 되죠. 그래서 셋 되면 if.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 점프 안 하고 그 다음 명령어가 실행되죠. 그러니까 요 조건을 걸어 놓으면 여기로 점프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디크리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크리즈 한 다음에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 if 이게 또 실행됩니다.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R 점프를 해서 next 명령어가 실행하도록 이렇게. 조금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지금.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서 요거보다 요거를 BRCC를 쓰거나 뺄셈을 좀 순서를 바꿔서 해보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subtraction R20 그 다음에 R21 요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얘가 좀 바뀌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짜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어쨌든 여기 앞에 배웠던 그런 형태대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도록 이렇게 짜놓은 겁니다.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브랜치하는 명령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루프. 자, 내가 이제 R30과 R31을 9번 더하시오. 자, 그러면 9번이라는 숫자를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죠. 그리고 R16에 있는 그 값을 뺍니다. 한 개씩. 빼서 어떤 때까지 R16이 0보다 클 때까지 계속 루프. 0이 되면 여기 끝나도록 이렇게 하면 요 9번 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초기화. 자, R16을 초기화해서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루프를 돌아야 되니까 RL1을 이제 레이블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행하는 두 개 더 해주고 R16을 하나씩 빼주죠. 그리고 체크하는 건 뭐? 제로가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루프를 하죠. 그리고 제로가 되면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죠. 이해됩니까? 네. 조금씩 익숙해집니까 이제? 어렵나요? 뭐 웃지만 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배우면은 안 익숙하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자, 1부터 9까지 다 하는 문제. 마찬가지 이제 레지스터 16에 9를 더해놓고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 쌓는 게 R17에 이제 저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6과 17을 계속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 BR, NE를 이용해서 하면 덧셈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BR, NE 해서 루프를. 자, 요게 이제 그 지금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치 하는 명령어. 자, 그 다음에 20 증가시키면 어떻게 R16만 증가시키면 되죠. 그렇게 해주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 루프문. 자, 루프문은 이제 여러분 많이 써봤겠지만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이 doing something 중괄로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앞에 필요하죠. 어떤 레지스터 값을 초기화하고 난 다음에 doing something, 갈로 있는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컨디션을 조건을 해서 end. 자,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우리가 앞에 컨디션 체크했는 거. 자, 그런 형태로 자, 만약에 1부터 홀수 27까지 홀수를 더하는 이런 걸 했을 때 초기화하는 부분, 먼저 이제 레지스터가 어떤 게 필요한가부터 해야 되죠. 증가하는 그런 레지스터 한 개와 값을 저장하는 두 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16을 이제 우리가 13579 증가하도록 해주고 저장하는 거 R20으로 했습니다. 자, doing something에 해당되는 부분이 더하고 그 다음에 R16을 홀수 13579 이렇게 증가하도록 이렇게 해놨죠. 자, 그리고 체크를 하죠. 언제까지? R16이 20철보다 작을 때까지. 자, 요게 이제 헷갈립니다. 앞에서 했던 거. 작거나 같을 때 만족하면 점프. 자, 기억나나요? 자, subtraction하고 뭐? 자, R17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나요? R17에 우리가 27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보다 R16이 더 작을 때 어떻게 됩니까? 캐리가 발생 안 하죠. 그래서 BRCC입니다. 클리어. 해서 계속하다가 커지는 순간 캐리가 발생해서 얘는 점프해서 그 다음 명령어가 실행된다. 이제 좀 익숙해졌죠? 캐리가 언제 발생하는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생길 때. 자, 이런 거 문제 내기가 쉽겠죠. 자,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1부터 홀수 더하는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럼 이거 써야 되는 거죠. 원래 목요일날 이걸 퀴즈를 칠라 했는데 어쨌든 자, 이제 콜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링을 알려면 스택을 알아야 됩니다. 자, 스택을 사용하는 명령어는 자, 스택의 위치는 어디냐면 자, 메모리가 자, 앞에서 32개 레지스터, 그 다음에 64개 레지스터 퍼포즈 IO에 레지스터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붙어 있는 게 메모리입니다. 이게 데이터 메모리, 램에 해당되는 부분. 맞죠? 자, 램에 우리가 이제 사이즈가 2K를 하겠습니다. 2K면 여기 주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2K 엔드 주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램에 엔드 주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주소는 마찬가지 이제 16비트니까 로우와 하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한 바이트는 하이, 뒤에 한 바이트는 로우, 이렇게 메모리 주소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맨 끝에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스택 주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 메모리에 어느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주소를. 자, 그러면 스택에 이제 메모리가 한 바이트씩 들어가는데, 자, 푸시 RR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스택 포인터가 가르치는 주소,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스택 포인터의 주소는 -1. 스택 포인터라는 것은 레지스터 앞에서 스택 포인터 H와 스택 포인터 로 두 개 합쳐서 16비트 나타내는 게 스택 포인터가 됩니다. 얘는 어디다 있죠? SPH와 SPL. 여기에 스테터스 레지스터 바로 위에 SPH와 SPL 여기 있습니다. 요 바로 위에. 자, 그 두 개의 레지스터를 합쳐서 스택 포인터의 주소. 이 스택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정하는 게 스택 포인터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스택 포인터는 처음에 메모리의 끝부분을 지정해서 차곡차곡 쌓는 것. 그러면 한 개가 들어갔다. 자, 데이터를 내가 어떤 데이터를 푸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 한 개 들어가요. 그리고 스택 포인터는 -1. 차곡차곡. 이 메모리 사이즈만큼은 더 못 채우겠죠. 됐던 거. 그다음 팝은 뭐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 포인트에 있으면 여기에 저장돼 있으면 데이터를 SP를 더하기 1을 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레지스터로. 그래서 푸시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저장했다가 끄집어내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스택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램 메모리에 end high 하면은 지금 있는 메모리의 그 주소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게 R16을 SPH 하면 SPH 스택 포인트 하이에 요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로우로 하면 R16에 SPL 메모리의 로우 주소. 그래서 스택 포인트에 메모리의 엔드 주소가 요 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바로 스택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브루틴을 만약에 어셈블러 짰는데 실행이 안 돼, 오류가 뜬다. 그 이유는 뭐냐? 스택 포인터를 초기화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지금 CPU를 처음 키면 스택 포인터 값은 뭐가 되냐면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택 포인터 동작 안 하죠. 왜냐하면 이어서 쌓아야 되는데 0에서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를 메모리 끝 주소로 만들어주는 게 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스택 포인터가 어떻게 되냐면 엔드 포인트를 딱 가르치게 됩니다. 됐나요? 실제로 이거 소프트웨어를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왜 스택 포인터가 여기 끝에 가는지 넘어가도 되겠나? 자, 그 다음에 R21에 자 20부터 21에 이제 다 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R20에 10을 넣고 21에 20을 넣고 그 다음에 22에 30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시하면 R20에 있는 내용을 스택 포인터에 넣으란 얘기죠.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스택 포인터는 마이너스 1. 21에 푸시. 그러면 20을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2, 30 넣으면 30 넣고 마이너스 1. 됐나요? 이게 푸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팝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1을 해주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어디에? R21에.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서로 바꾸고 할 때 이용하게 되겠죠. 레지스터에. 자, 이렇게 하면 자, 32 R21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팝 R0 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R0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R20에 있는 값이 12 R20에 들어가요. 됐나요? 이렇게 동작하는 게 스택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함수 호출할 때 쓴다. 자, 무조건 함수 호출할 때는 스택을 초기화해야 된다. 여기에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하이와 로우를 정해놓고 지금 여기 보면 콜 펑션 네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일로 점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콜 하는데 이때 어떤 동작을 하느냐?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얘가 끝났죠. 그럼 리턴하면 어디로 와야 되나요? increase R20 요 주소로 와야 되죠. 자, 이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스택이 쓰입니다. 자, 보면 자, 순차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냥 콜 만났습니다. 자, 콜링하면 얘 주소가 스택에 저장합니다. 함수 그 다음에 실행해야 할 주소를 여기 저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점프해서 이걸 쭉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return이라는 명령을 만나면 얘가 다시 프로그램 카운터로 다시 원상 복귀시켜줍니다. 그래야지 얘가 요 다음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스택 포인터가 자, return이라는 명령이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팝 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calling 펑션이에요. 근데 여기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아, 스택 포인트가 그렇지. 근데 지금 위치가 잠깐만. 자, 지금 여기가 스택 포인트 가르친 위치라고 하고 지금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여기 이제 맨 밑에 있어야 되겠지. 그것도 그렇고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보면 자, 지금 스택 포인트도 마찬가지 한 바이트죠. 근데 주소는 지금 2바이트짜리입니다.
자, 근데 2바이트짜리 나눠가지고 지금 저장해야 되죠. 00808 맞죠? 근데 그게 어떻게 저장됐냐면 08, 001이 돼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본적으로 리틀이라 했나요? 빅 엔드에안이라 했나요? 리틀 엔드에안이라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요 순서가 바뀝니다. 0008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스택 포인터 주소를 여러분 초기해주고 직접 찾아가면 이게 순서가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자, 이해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요 메커니즘. 그래서 교재에 보면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자, 몇 페이지냐면 120페이지. 120페이지 교재에 있는 사람들은 살펴보면 스택 그림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스택 포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푸시 하면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죠. 푸시하면 스택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고 데이터가 뭐 30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림을 순차적으로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단계별로 그려라 하면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명령어에 따라서 스택 포인터 위치와 데이터 변화를 쓰시오 하면 이렇게 써야 된다. 자, 뒤에 있는 거 보면 팩토리얼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m 팩토리얼 요거를 실제로 구현한 게, 팩토리얼은 뭔지 알죠? 5 하면 5, 4, 3, 2, 1. 3 팩토리얼 하면 3, 2, 1. 그러면 얘가 이제 포문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값에서 이제 곱하면 되겠죠. 얘는 함수를 제기해서 다시 부른 겁니다. 팩토리얼 해놓고 n 곱하기 팩토리얼 n-1 하면 계속해서 이제 호출하게 되겠죠. 자, 요거를 어셈블러로 짠 겁니다. 요게. 초기화 해주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값을 해주고 콜 해주면 팩토리얼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팝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더 해줬죠. 자,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왜 이거 한번 실행해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팩토리얼이 지금 4 팩토리얼을 하는 거죠. 4 팩토리얼 값이 어떻게 계산돼서 연산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포함해서 요거는 실행해 보고, 요거 포함해서 교재에 있는 거 연습 문제 5개 정도 실행해서 그 결과를 홈워크로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또 수업 진도 나가면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지는 거다. 예, 질문 인사 없습니까?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녹화 좀 꺼주세요.